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 악법 제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지만 법치주의가 근본적으로 지금 뿌리째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요. 이 뿌리째 통째로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3심제의 최종심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심 3심을 없애버리고 4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헌재로. 헌재 좌파의 속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번에 8대0. 오직해야 김문수 후보가 지금 시진핑이나 김정은 독재보다도 더 무섭다. 이 판결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직격을 하고 나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단순한 이 탄핵만 갖고 논할 게 아니에요.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우리가 느끼게 됐지만은요, 헌재하고 민주당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연극을 하고 있다. 쇼를 하고 있다. 많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요, 4심제로 가는 이 법 개정안, 헌재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헌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 찬성을 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럼 이재명의 선거법 연수하는 이 선거법 개정안, 형소법 개정안, 그다음에 대법원 그 법원 조직법 개정안인가요? 자, 대법관을 갖다가 지금 30명, 100명으로까지 늘린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거죠. 왜? 그 위에 헌재를 갖다 앉히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법 위에 이재명이가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조이대가 옳았다라는 취지로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악법을 보면은 이재명이 재판 3심까지 간 게 지금 이번에 조이대가 판결한 선거법이 유일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위기, 법치의 위기를 아주 지적하고 있는 매우 좋은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대법원장 청문회 사상 초유에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이것도 사상 초유, 모든 게 사상 초유예요. 왜? 사상 초유로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지금 여론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예. 이래서 매우 절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이대가 옳았다라고 하는 박정훈 논설위원의 칼럼하고 제가 종종 인용하고 있는 강민구 전 법원장, 법원장의 SNS 글.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정치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 정치가 사법화 돼가지고요, 정치 논평이 실종이 됐어요. 법률 논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보려고서는 정치판을 갖다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강민구 법원장의 글을 제가 인용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새롭게 은퇴를 하고서 말하자면 이제 민간이 된 거죠, 변호사가. 그래서 제일 말하자면 좀 프레시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민구 법원장 하면 그래도 제 방송 보신 분들 이제 많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의 글이 상당히 논리 정연합니다. 법률적으로. 예, 다른 그 법률적으로 논리 정연한 분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우리가 많이 접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의 의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면서 망한 나라가 어디냐? 주로 남미죠. 미안하지만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가 아니죠. 베네수엘라, 칠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언론에서 요 나라들의 실패 사례가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강민구 법원장이 쓴 이 글을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조이대 지금 대법원장이 옳았다라고 하는 박정훈 칼럼, 그리고 그다음에 강민구 변호사의 주장문, 그 다음에는 또 이 한변은 순수 변호사 모임이잖아요. 예.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도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아주 잘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정교무도 또 굉장히 잘합니다. 예. 왜냐면 6,300명 교수니까 그 중에 법률 교수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선된 법률적인 논리의 전개, 이 법리를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맨 먼저 여론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양산하고 있는데, 여론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재판은 계속돼야 하는지 안 하는지, 요런 내용.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탈당을 윤 대통령이 했는데 탈당이 과연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딱딱한 이 법론, 이런 것보다도 우선 뭐 좀 이해하기 쉬운, 자, 재판은 계속돼야 하느냐. 여기 이제 이 펜앤마이크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50.6%, 중단은 45.6%인데요. 이 흐름을 보면은요, 진행돼야 된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한 0.7% 정도가 늘어났고, 중단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지난주 대비 한 1.6%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 예. 요 내용을 우선 이 펜앤마이크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지역별로 본다면 서울에서는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이 55.8대 40.3 높아요. 그리고 경기 인천은 아무래도 앞마당이다 보니까 이재명의 중단된다는 의견이 높아요. 49.4대 46.2. 충청도가 이제 캐스팅 보트 지역인데 여기는요, 계속해 이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6.4대 41.8. 뭐 호남은 보나마나 하죠. 중단 62.7대 계속 32.6. 그리고 대구 58.5 계속. 그리고 중단은 38.5. 불경 계속 55. 중단이 41. 강원 제도가 54.8대 42.9고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도 계속돼야 된다가 51.6대 44.7. 여성의 경우에는 49.6대 45.5. 예. 자, 그리고 요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의견이 제 20대, 30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콘크리트인 40대, 50대는 중단이 낮아요. 그리고 60, 70대에서는 다시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 본다면 진보층은 중단이 압도적으로 높고 보수층은 진보층에서는 72.9가 중단,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75.3이 계속, 중도층도 참 이거 이상한데요. 50.2대 46.0으로 중도층도 중단이 높아요. 이걸 보면 이 사법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의 위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번에 이제 탈당과 관련해서는요, 탈당 시에 김문수 지지율이 영향을 줄 것이냐, 영향을 줄 것이다가 36.3, 이 모르겠다가 36.3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럼 지지율이 이제 상승한다? 36.2, 하락할 것이다는 27.5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탈당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천지일보 이래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 앞에 이재명의 재판은 지금 펜앤마이크와 여론조사 공정에 의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탈당의 영향과 관련해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36.3, 상승이 36.2, 하락이 27.5, 3분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성 응답자 가운데 39.3%가 상승을, 그리고 남성은 33%가 상승을, 그리고 하락은 여성이 29.5, 남성이 29.5, 여성이 25.6이 되겠습니다. 모른다는 남성이 37.6, 여성이 35.1. 예. 그리고 모르겠다가 충청도, 강원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상승한다는 응답은 서울에서가 제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락한다는 비율은 부울경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왔다 갔다 좀 하는 겁니다. 이 경향성을 알기가 참 어렵네요. 예. 그리고 이념 성향으로 본다면 진보층은 39.5, 모른다는 응답. 그리고 중도층이 38.0, 보수층이 29.8. 그리고 상승한다는 응답은 보수층에서 38.9 제일 높아요. 그리고 중도층은 37.9, 진보층은 32.2. 하락한다는 응답도 보수층이 높습니다. 31.3, 진보층이 28.4, 중도층이 24.1. 자, 그래서요, 이거 남녀, 지역, 연령, 그 다음에 정치 성향별로 딱 3분의 1씩 나눠져 있다. 이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것 같고요. 요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선대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상승 요인으로 이끌 수 있는 그만큼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도 요 탈당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치밀한 이 대홍보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요, 특히 친윤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하게 좀 보완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한변의 성명문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헌재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헌재, 짜고 치는 고수도 헌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이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헌재는 뭐라고 하겠느냐? 이게 이제 40례와 관련해서요. 당연히 찬성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는 이 수정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법을 어떻게 뜯어 고치라고까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재판 소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재판 소원. 그래서요. 독일, 대만, 스페인, 체코, 튀르키예 등 해외에서도 재판 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데 헌재는 참고적으로 2013년도하고 17년도에도 재판 소원 도입하자. 이렇게 국회에 의결을 제출한 바 있어요. 현행 헌재법 68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원 재판을 헌법 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자, 그래서 이제 헌재에 사심 재판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수정 방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말하자면 우연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확정 판결이 나면 무조건하고 법원에서는 이 헌재의 이 판결을 존중하도록 뜯어 고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따르도록. 야, 강제성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이 사심제로 가겠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헌법소원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정 판결이 난 사건 중에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때 한해서 소원을 허용하자. 중요한 헌법적 쟁점. 그리고 명문 규정을 둬가지고 헌법소원 절차에서 가처분을 허용할 필요까지 있다. 가처분을 허용할 필요까지 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유죄 파기 환송했잖아요. 선거법 이거 인정 못하겠다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에 헌법소원을 갖다가 허용하자. 이것도 바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변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대법원 흔드는 거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악법 제조하는 거, 한변에서 말이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는 것은 전체주의 기도와 다름없는 반헌법적 폭주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번 청문회 강행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서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적반하장으로 폭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헌법적 행태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에 명백히 위반이 된다. 이 헌법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헌법 103조를 보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관 증언, 그리고 이제 또 헌법 소원, 재판 소원 도입, 요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다. 그래서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 40년을 도입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이재명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 설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으므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리스크는 대선 직후에 사라진다. 민주당은 판사법 왜곡, 처벌법까지 발의했다. 민주법治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리고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의 배우나가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는 법원 상고심 당일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였다. 3차 내론시다라는 표현도 썼다. 그러면서요, 9일에는 삼권분립체제 이후 삼권분립체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면서도 최후의 보루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를 26일 날 소집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보조를 맞추어 사법부 독립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했던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나섰다. 그리고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작은 사법부 공격이었다.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 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재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자신들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요, 히틀러의 나치 독일도 의회주의의 합법을 가장해 전체주의를 완성했다.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동을 규탄하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참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금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응답이 60%가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가 60%.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이걸 보면은 60%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37%만이 중지되어야 한다. 이게요, KBS가 한국리서치입니다. 한국리서치는요, 굉장히 큰 여론조사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위 권력 민주당의 사법장악 총공세, 이 칼럼이 임성호 경희대 정치학과 명예교수가 쓴 이 칼럼을 보면요, 지금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예, 그래서 정치권이 계속 사법 판결을 변수로 보고 덤빈다면 사법부마저 정파성에 물들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도 사법부를 정파적 도구나 타탁용 희생양으로 쓰는데 매몰돼 정치적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게 된다. 운동선수들이 불리한 판정을 받을 때마다 심판에게 시비를 건다면 정작 경기에 전념할 수 없고 경기가 엉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계 분석 시 소수의 요인만 변수를 잡고 나머지는 상수로 둬야 적실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권은 본연의 임무만 변수로 중시하고 사법 판결을 상수로 믿고 수용해야 삼권분립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정치권이 예전보다도 더 사법부 간섭에 열을 올리는 이유 두 가지를 적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야의 정파적 양극화 교착이 심해지면서 정치부대에서의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방을 법적 올가미로 묻고 주도권을 지려고 한 책략적 행태가 늘었다. 예전 같으면 정치권 내에서 타겟했을 사안이 대거 사법부에 맡겨지면서 사법부가 마치 정치 행위자인 듯 정치 블랙홀에 빠진 것이다. 둘째, 자유로운 경쟁과 선거만을 핵심적으로 중시하던 최소 민주주의 패러다임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풍부하고 복잡하게 진화하면서 결론내기 힘든 논쟁이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고 애매한 불확실성의 영역이 넓어졌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해결하기 힘든 법적 충돌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사법의 정체와 정치의 사법화가 맞물렸다. 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금 임성호 경희대 정의학과 명예교수가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법부의 판결은 상수로 해결하는 거예요. 상수. 그러니까 그건 사법부의 판결은 판결대로
그대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재판 존중하라는 것이죠. 예. 자, 더 이상 양극화를 막아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청문회와 입법 공세까지를 취하고 제도 변경의 협박까지 하고 있는 점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박정훈 논설실장 그리고 강민구 법원장의 입장문은요, 제가 별도 방송을 통해서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